그동안 미국 경제를 강하게 느끼게 했던 주요 변수는 역시 성장과 노동이었습니다. 성장의 경우에는 3분기 4.9% 찍었던 GDP 성장률이 4분기 일단 꺾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1% 초반대까지 내려갔던 예상치가 다시 2% 초반대로 불사조처럼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성장도 급격한 하락은 아니라 연착륙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미국 고용이 예상을 밑도는 15만 개 순증이 나와서 깜짝 고용은 잦아드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이 여전히 4%를 밑돌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실업률 데이터 언제 뛰는 것일까 궁금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나오는 데이터가 과거 대비 낮게 나와서 깜짝 고용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긴 했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성장보다 오히려 고용 데이터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늘어나곤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나왔던 6월분 ADP 데이터, 이때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죠. 시장에서 22만 8천 개 예상했는데 49만 7천 개가 찍혔습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측면에서는 10월에 나온 9월분 보고서가 시장을 얼어붙게 했었죠. 그때 시장 예측이 17만 개 증가였는데 33만 6천 개가 찍힌 바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먼저 나오는 ADP 고용보고서에서 오버슈팅된 숫자가 탁 나오고 뒤에 나오는 좀 더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좀 더 차분하고 정돈된 숫자가 나오는 게 정해진 시나리오였기에 당시 ADP를 오히려 떨었던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의 시장 충격이 컸었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고용이 많이 찍혔을까? 왜 시중의 예상을 너무나 웃도는 예상치 2배 고용치가 한 번에 찍힐까? 이런 의문이 시장에 팽배해 있었고 그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가설 중 하나가 바로 엔잡러 가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직장인이 원래 소속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알바로 다른 일을 겸하면서 2개, 많으면 3개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인플레가 너무 뛰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다. 이렇게 일 안 하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강력한 고용수치가 경제의 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의 약함을 나타내는 수치였다. 이 의견을 서신 분들은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태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이제 엔잡러 고용도 찰 만큼 찬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강력한 고용 수치가 나올 가능성은 훨씬 이전 대비 줄어들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과다 고용된 직장인 멀티플 잡 홀더의 트렌드이라는 짧은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엔잡러 문제, 이것이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노동자들은 여러 직장에서 일하면서 과다 고용될 수 있다. 우리의 관점에서 과다 고용의 개념은 정규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고용주를 위해 추가 근무 시간을 할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그리고 과다 고용된 잠재력은 촉박한 인력 시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현재 고용 중인 노동자들이 총 근무 시간이 늘어나지만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면서 정규직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직장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일하는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노동자들이 여러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부는 주택 계약금을 모으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등 금전적 이유일 수 있다. 먹고 살기 팍팍하다는 거죠. 자, 1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비율이 얼만큼 변해왔느냐 보시면 2020년 이후 코로나 직후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비율이 최근 들어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보여주었던 이 고용 회복의 탄력성, 가파르게 올라가는 기울기, 이런 것들이 고용시장에 착시를 줬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기울기는 고용이 얼어붙었던 기저효과와 더해지면서 순간순간 단면으로 보이는 고용의 강함이 과대 계상되어 보이는 효과를 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한 사람이 2군데서 3군데서 일하는 것이었지만 각각의 고용 증가분이 2명, 3명의 고용 증가로 데이터로 빡빡 찍히면서 고용이 폭발적인 성장세로 보이게끔 착시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느새 엔잡러의 비율은 이제 코로나 직전 거의 10년간 보였던 평균치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올해 또 내년에 이 같은 기울기가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엔잡러 열풍도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엔잡러들의 평균 나이, 이제 30대 후반을 넘어서 40대 초반까지 올라가는 엔잡러의 고령화 트렌드도 함께 읽을 수 있고요. 또 엔잡러들이 대졸 미만,
단순 작업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대졸 이상의 엔잡러와 대졸 미만의 엔잡러 비율이 이제는 거의 같아졌음을 의미하는 데이터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일지 긱 이코노미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유연한 근무 체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월러 이사가 노동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공급과 수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노동시장은 큰 실업률 급증 없이 냉각되고 경제가 노동자의 공급과 수요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고 있다. 그 얘기를 오늘 세인트루이스 연준 보고서와 결합해 해석하면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즉 엔잡러 비율이 코로나 이전만큼 올라왔다. 과거만큼 깜짝 고용 증가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 경제가 둔화되면 그에 따라 고용도 내려갈 것이다. 다만 큰 실업률 급증 없이 냉각될 것이다. 왜냐? 이미 긱 이코노미가 이런 새로운 일자리 체제가 대졸 이상 노동자에게도 대세로 잡힐 만큼 새로운 트렌드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격한 해고에 따른 실업률 급증? 이런 것은 긱 이코노미 체제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시사점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브랜비어는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